네, 안녕하세요. 천인사입니다. 자, 일단 EM 플러스가 좀 이제 물려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평단가가 대체적으로 조금 높게 확인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EM 플러스를 이거를 막 같이 투자하겠다. 혹은 막 이거를 중장기 투자하겠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때 최대한 손실폭을 줄인 상태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를 이제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 이제 EM 플러스를 우리가 이제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결론은 뭐죠? 3월이에요, 3월. 그쵸? 3월 내에는 결정을 해야 돼요. 3월 말 되기 전까지는. 왜냐면 3월 달이 아시다시피 이제 감사 시즌이죠. 일단은 뭐 EM 플러스가 혹시 뭐 이번에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 거래가 정지가 되진 않을까? 혹은 이거는 뭐 상장 폐지가 되진 않을까? 이제 이러한 걱정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당장의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는 안 돼요. 그 전에 한번 경고를 줍니다. 이 거래소나 금감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경고는 뭐죠? 관리 종목 지정이에요. 혹은 뭐죠? 환기 종목 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 보고서에서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냐? 관리 종목 지정이 되느냐, 혹은 안 되느냐. 관리 종목 지정이 되면은 급락이 나올 것이고, 관리 종목 지정이 안 되면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거예요. 관리 종목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게 막 이제 미친 듯이 막 급등을 해서 무슨 막 뭐 2천 원 간다, 3천 원 간다, 그런 뜬구름을 잡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안 되면 분명히 기술적 파동은 나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얘가 628원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주가가 여기 마이너스 28%, 저가 마이너스 29%, 하한가가 꽂혔어요. 관리 종목 지정이 안 된다면 어느 정도 상한가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여파가 어느 정도 조금 갈 수가 있는데, 그 구간에서 우리는 전략 매도를 때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됐죠. 일단은 우리가 사실상 두 가지를 기대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삼자 유상증자 배정이 바로 들어오는 거. 두 번째는 뭐였죠? 모토닉스. 그쵸? 요거를 이제 처분을 하면서 자본 잠시 비율이 50% 미만이 되는 거. 그거 두 가지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건데, 자, 일단 삼자 배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정 공시가 떴어요. 그쵸? 이 보면은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원래 납입일이 3월 7일이었죠. 3월 7일 날 만약에 삼자 배정이 납입됐으면 이거는 그냥 뭐죠? 바로 급등이에요. 바로 급등. 그쵸? 이거에 관련해서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3월 7일 그 전에 주가가 한번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쵸? 3월 7일이 이제 이날이고, 그 전에가 여기 3월 6일인데 고가가 21%까지 뛰었어요. 종가가 플러스 11%까지 올라갔고, 3월 6일 날 딱히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3월 6일에. 그죠? 근데 왜 올라간 거죠? 간단해요. 이 삼자 배정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 그거였거든요. 삼자 배정. 어쨌든 간에 삼자 배정의 금액이 120억이에요. 120억. 그쵸? 어쨌든 간에 뭐 삼자 배정이 들어오는 순간 재무 구조는 개선이 되니까, 그리고 일반 유상증자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주주들한테 피해가 없고, 또 이제 삼자 배정이 온 종목들은 주식을 바로 팔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일반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그러한 물량들이 상장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대부분이 악재로 작용이 되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삼자 배정 같은 경우는 항상 대부분이 1년 보호 예수를 거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팔 수가 없죠. 어느 정도 1년 뒤에 팔 수가 있죠. 그러면 물량이 나오지 않아. 분명히 호재야. 근데 문제는 이게 연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연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상 이 부분이 달갑지 않죠. 일단은 3월 7일에서 3월 21일로 연기가 됐어요. 이 부분들은 사실상 연기가 어떻게 보면 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럴까요? 3월 7일 날 유상 증자를 할 때 신주 발행가액이 얼마였죠? 970원입니다. 그쵸? 이 주식수는 얼마였죠? 대략적으로 뭐 12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 100천, 만, 10만, 그쵸? 20, 100천, 만, 10만, 천만이네. 그쵸? 뭐 1200만 주 정도. 이렇게 이제 970원짜리가 1200만 주 이제 들어오는 걸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연기한 이유는 신주 발행가액이 이 돈을 주는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가격이 높다라고 본 거죠. 왜냐면 이 주가가 관리 종목 지정 우려로 한번 빠졌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주가가 사실상 이제 600원대로 급락이 났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970원에 삼자 배정을 해준다? 손해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을 떨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얘들 입장에서. 그죠? 그 가격대가 지금 얼마로 잡혔나요? 보면은 970원짜리가 지금 여기 659원으로 잡혔어요. 그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 수량 같은 경우는 늘어난 거죠. 뭐 1,800만 주 정도로.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은 똑같아요.
평단가가 낮아진 대신에 수량이 늘어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0억 요거는 그냥 그대로 하겠다. 대신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는 그거에 맞게 평단가를 가져와야겠다. 어떻게 보면은 뭐 유상증자나 뭐 전환사채나 뭐 신주택건설 부사채나 뭐 교환사채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너네한테 120억을 줄게.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주식으로 좀 싸게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갈게. 근데 최근에 주가가 빠졌어. 그러면 우리가 원래 받으려고 했던 주식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이 평단가가 우리는 굉장히 이게 손해야. 그럼 너네한테 120억을 주는 우린 메리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낮춰서 우리는 주식 전환하는 권리를 가져가야겠어.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사실상 뭐 그렇게 악재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얘네가 그 예전에 모토닉스 지분을 아마 70% 정도 이제 110억에 취득을 했던 상황이 있었죠. 그때 아마 기억으로 현금이 30억 정도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의 시비가 80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처분을 하면은 자본 총계가 137억 원으로 조금 증가가 된다. 그로 인해서 연결 자본 잠시 비율은 50% 미만이 될 거다. 이거를 뭐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뭐 관리 종목을 피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세게 올 거고, 관리 종목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급락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상하 파동이 굉장히 세게 나올 건데 일단은 이제 EM 플러스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자본 잠식이 진행된다라는 거는 사실상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재무 상태가 악화일로를 걷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때 어느 정도 매도를 조금 이제 노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주가가 관리 종목 지정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바스권 등락이 나와. 그러한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목표가는 일단 여기 1,750원대 이 자리는 가져가면 안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2,000원대 이 자리도 가져가면 안 돼요. 일단은 얘가 이 자리를 가기 위해서 여기 바스권, 그렇죠? 이 상당 구간을 돌파해야 되는, 그렇죠? 그게 먼저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이게 이제 바스권 등락이 오갔다는 거는 이 바스권 내에서 매수 매도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선 하단을 먼저 돌파를 해야 돼요. 하단 구간이 아시다시피 어딘가요? 1,000원 전후예요. 1,000원 전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1차 목표가를 1,000원 전후로 가져가 보고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2차 목표가를 1,250원 전후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일단 EM 플러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삼부토건이랑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삼부토건도 그때 뭐 관리 종목 지정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막 토지를 막 팔아야 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지금 주가가 미친 듯이 빠그러졌는데 EM 플러스가 일단 삼부토건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EM 플러스가 삼부토건이 주가 급락이 굉장히 세게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은 보이시죠? 주가 급락이 미친 듯이 세게 나왔어요. 근데 뭐가 나왔죠?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력들이 거래 정지가 되거나 완전히 상장 폐지가 되기 전에 반드시 이런 흐름이 나와요. 뭐죠? 한번 올리고 터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올리는 흐름이 나올 때 뭐가 다 매도가 될까요? CB 혹은 BW 전환사채, 신주인수거래사채 한마디로 사채 물량들이 다 매도가 돼요. EM 플러스 이 사채가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역시도 이렇게 한번 들어 올리면서 세력들 혹은 사채들이 전부 다 이 물량들을 어떻게든 빠져나오려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상한가 간다고 계속 올라갈 걸로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딱 고점에서 매도를 때려야 되는, 그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가가 이미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이미 이렇게 뭐 이제 빠지는 상황에서 매도하려고 하잖아요. 매도 다 보면 못해요. 보면은 얘가 여기 고점 보세요. 여기 고점이 지금 윗꼬리가 27%예요. 고가가. 종가가 3%야. 27% 급등 그때는 뭐야? 이게 윗꼬리가 아니라 뭐였어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장대 양봉이었을 거야. 아무도 이런 자세 매도 안 한다고. 근데 뭐야? 애들이 한번 털어. 그럼 내가 매도하려고 주문 넣으려고 하는 순간 이미 주가는 박살나 있어요.
상승폭이 모델이 반납돼 있겠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다음 반등 나올 때 팔아야지라고 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다음 반등이 대부분 안 나와요. 그쵸? 다음날 마이너스 15% 빠지고 마이너스 22% 빠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고점이 갔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 고점에 매도를 걸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께 체결되고 윗골을 달려고 빠지고 본인께 체결되고 장대 음봉이 나와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하냐? 아니 그 고점을 어떻게 때려 맞추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부토건이 여기서 고점이 언제였어요? 11월 12일이었어. 그럼 이 고점 매도 가격을 우리가 언제부터 잡아야 돼요? 그 전날인 11월 11일, 그 전날인 11월 8일 이런 날 잡아야 되는 거야. 이런 날 그냥 얼마 가면 매도해야지. 그쵸? 이 삼부토건의 저항 매물대가 굉장히 강했던 구간은 여기 1,500원대였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여기 11월 11일 날, 11월 8일 날, 11월 7일 날, 11월 6일 날, 그쵸? 상한가를 갔을 때부터 1,500원 되면 매도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지나간 차트니까 네가 얘기할 수가 있지. 그쵸? 네가 지나간 차트니까 얘기하지 이러한 구간에서 어떻게 너가 알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3부토건 날짜 언제입니까? 11월 11일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재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쵸?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이잖아요. 그럼 뭐야 여기서? 물린 사람이 겁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의 저항 매물대는 뭐야? 해례 구간이에요. 해례 구간. 제가 저항 매물대가 해례 구간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에서도 몇 개 영상 있었죠. 결과적으로 뭐야? 해례 구간 급락 패력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뚝 봐.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2차 목표가를 뭐예요? 1,500원 전후로 잡은 거예요. 얘기해서 1,500원 전후. 1,500원이 안 갔을 때 1,500원 전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11월 11일뿐만 아니라 그 전날 마찬가지예요. 11월 11일 날 1,500원 매도를 해라. 그죠? 그러면 11월 11일 날짜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1,500원을 매도를 해라. 바로 다음 날에 1,500원 언저리 찍고 주가는 급락이 나오고 횡보를 하다가 여기 하한가를 갑니다. 하한가 잔량이 2,400만 주예요. EM 플러스 역시도 이러한 흐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때 제가 고점 매도, 기술적 반등의 최고점 구간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때는 손실이든 수익이든 평단가 근처든 보합권이든 똔똔이든 무조건 매도를 때려야 돼요. 그러한 내용들의 준비를 전부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쵸? 그러한 부분들은 010-3212-5248 이쪽으로 EN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EN 플러스에 관련된 대비, EN 플러스에 관련된 준비를 하시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구독자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돼요. 천이서 주식TV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5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계속 무료로 진행을 할 거고 일단은 구독을 했다고 제가 이러한 이제 사인들을 드리진 않아요.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구독자 문자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매수나 매도는 장중에 이루어져요. 영상을 보고 대응하려면 이미 상승 혹은 이미 하락 파동이 나온 뒤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중에 사인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게 문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10-321-5248로 EN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EN 플러스에 관련된 고점 매도 3부토건 제가 이러한 자리에서 1,500원 매도를 하라고 했을 때 문자를 받으신 분들 대부분 1,500원 전후 매도를 했어요. 근데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매도를 안 했습니다. 왜? 더 할 거라고 욕심을 부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은 그 다음날에 장대 한번 나오면 다 까먹게 일수거든. 그쵸? 결과적으로 문자 받은 사람들은 1,500원에서 이렇게 상한가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갔을 때 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지금 박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문자 안 받으신 분들은 다 후회를 해요. 지금에서야 어떻게 하냐? 천이사님 말 들을 거 그랬다. 그러한 내용들이 날라옵니다. EM 플러스 역시도 그러한 흐름들이 무조건 나올 거예요. 더 이상 맨날 이제 더 급등할 거다. 무조건 뭐 얼마까지 갈 거다. 2,000원 갈 거다. 3,000원 갈 거다. 이러한 근거 없는 내용들은 이제는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문자 인증을 해요. 그 문자 인증 포토자 조작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인증을 해요. 그것도 포토자 조작 가능해요. 내가 이전에 썼던 글 항상 나중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가장 신뢰성 있는 인증은 뭐야? 영상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유튜브에 이미 올라간 영상들은 수정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삼부토건, 백광산업, 웰바이오텍,
초록빛 미디어 전부 다 진행을 했었어요. 그쵸? 그 종목들은 뭐야? 지금 다 거래 정지입니다. EM 플러스 역시도 당장 거래 정지는 안 돼요. 왜? 관리 종목 지정을 받겠죠. 근데 26년도에는 이변이 없는 한 거래 정지 당할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이제 파동이 한번 이제 애들이 이렇게 삼부토건처럼 런하는 흐름이 나올 때 같이 런을 해야 돼요. 그 부분들을 반드시 잡길 바래요. 갖고 이제 010-311-5248로 EN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그러한 내용들 꼭 다 받으시고, 이 전환사채를 너무 믿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환사채 굉장히 많죠. 근데 얘를 전환사채 손실을 보고 안 팔까요? 손실을 보고 팝니다. 그쵸? EM 플러스 보면은 전환사채 나온 거 3,060원짜리 언제 상장됐어요? 9월 6일날 상장됐어요. 그쵸? 일단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상장한다. 그럼 뭐예요?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던 원금이랑 이자는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야? 주식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쵸? 3,060원짜리 50만 주를 9월 6일날 상장을 합니다. EM 플러스를. 그쵸? 그러면 EM 플러스 9월 6일자 영상 한번 9월 6일자가 주가가 언제 볼까요? 9월 6일이면 주가가 얼마예요? 여기 9월 6일이면 1,600원이에요. 9월 6일이면 1,600원인데 그 이후로 급등한 내역이 없습니다. 계속 급락이 나와요. 근데 얘가 평단가가 지금 얼마라고 했죠? 제가 3,060원이야. 그러면 3,060원짜리를 이 자리에 매도를 했다라는 거야. 거의 반토막 되는 가격으로 손절을 합니다. 얘 하나가 아니에요. 그쵸? 평단가 다른 애들 2,710원짜리들 걔 역시도 9월 3일날 합니다. 근데 뭐야? 2,070원. 그쵸? 결과적으로 2,000원 아래에 있어요. 걔 역시도 손절을 하는 거야. 이러한 손절 물량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전환사채 평단가까지 올리겠다. 무조건 얘들은 수익 보고 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매도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이미 거기에 관련된 전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12애들이 올릴 거다, BWL이 올릴 거다, 웃기지 마요. 올리긴 할 거야. 본전까지 절대 못 올려요. 어느 정도 올리고 손실폭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EM 플러스에 관련된 010-3212-5248 이쪽으로 EN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관련된 내용도 받으시고, EM 플러스의 자본 잠식으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 거기에 관련된 어느 정도 이제 공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공시 브리핑도 제가 어느 정도 단체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 내용들도 반드시 전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010-311-5248 EN 지금 문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 한 달에 종목을 막 5개, 10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이거는 다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기술 투자, 뭐 페트로,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나요? 보세요. 얘가 10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혹은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 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 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 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이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 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 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쵸? 급락이 나오고 이것도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쵸?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 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운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드리는 게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 날 그쵸? 이제 4만 7천 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쵸?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보시면 언제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할 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맞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질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가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 다 받으시길 바래요.